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9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준동사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었는데요. 준동사는 영어의 꽃입니다. 당연히 준동사가 영어를 아주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직접 활용하고 또 작문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주어 동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 주어는 많이 생략하고 구 형태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투부정사나 분사나 동명사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따라서 절의 개념에서 구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첫 번째 준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말고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절이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동사를 포함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주절과 종속절로 나누어집니다. 주절은 S1, V1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이고, 나중에 독해할 때도 종속절은 S2, V2 이렇게 표시를 할 것입니다.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는 뭡니까? 그렇죠? 주절은 절대 접속사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주절은 주어와 동사가 앞에 접속사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독립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절을 어떻게 우리가 조작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절의 주어 동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절의 주어 동사를 찾게 되면 드디어 이제 나머지 것들은 모두 주절에 딸려 있는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 동사를 빨리 찾자, 이런 개념이 우선 문장 속에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독립성이 있지만 대신 여기서 가장 제1강부터 강조했던 게 뭐예요? 주절과 컴마 주절 하나, 이렇게, 그죠? 이게 컴마 주절 컴마 주절은 절대 안 돼요 그랬어요. 주절 안 돼요. 주절 그 다음에 주절 플러스 주절도 안 되고 주절 컴마 주절도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이 단문 simple sentence, 중문 compound sentence, 그 다음에 복문 complex sentence, 또 혼합문 역시 complex sentence,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종속절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주어 to 동사 to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종속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종속 접속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이 가능하고 접속사 that도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격의 관계대명사나 또는 관계부사 또는 역시 앞에 그저 주어 동사만 가지고 있는 접속사 that,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면서 우리 눈을 흐리게 하지만 아주 복잡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속 접속사 주어 to 동사 to를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얘는 독립성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주절의 주어 동사를 가지지 않는 한 얘들은 독립성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주절이 필수 요소고 얘는 선택 요소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컴플렉스 센텐스다, 복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종속절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독립성은 없지만 세 가지의 종속절이 있다. 자, 세 가지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는 당연히 명사절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명사절.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 그 다음에
부사절. 얘들이 아무리 많아도 주절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냐는 우선 언어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잘 우리가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명사절 그러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영어에 쓰이는 명사절이다 그러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대표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1번에 왓절. 뒤에 불완전한 절을 이끌죠. 그죠? 두 번째, 대절.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시험에 왓이냐 대시냐 항상 왓이면 대시를 상대적으로 보시고 대시면 왓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당장 가장 최근의 문제도 나왔고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명사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hether. 접속사 whether가 물론 or not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명사절로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죠. 간접 의문문. 자, 간접 의문문은 좀 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뒤편에 나올 텐데 일단 아주 자세히 배우기 전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명사절이다. 이렇게 역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으로 나온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바로 복합관계 대명사. 관계대명사 후에 에버를 붙여서 후에버, 후주에버, 훔에버, 왈에버, 위치에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여러분 명사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관계부사가 앞에 선행사를 가지고 있으면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관계부사가 선행사를 포함하면서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가끔씩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여섯 번째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여섯 번째도 명사절이 될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 다 안다면 저하고 그죠? 따이따이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모른다 하면 순서적으로 6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명사절, 두 번째 명사절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소통을 하면서 충분히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하면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사절이 이렇게 6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 그러면 일단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하는 말. 자, 나는 책 한 권을 샀습니다. I bought a book yesterday. 그럼 그 책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죠? 그러면 which is a novel. 그것은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which is로 받아서 which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책 한 권을 받아와서 그 선행사를 받아서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는 또 관계대명사만 갖는 건 아닙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났던 바로 장소입니다. 그럴 때 the place라는 선행사를 where절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where절도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 선행사라는 것은 I bought a book. 자, which is a novel. famous. a famous novel. 현재 아주 유명한 소설책인 책 한 권을 샀다. 물론 여기다가 그냥 novel이라고 써도 되지만 뭔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추천받은 소설책,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소설책 뭐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쓴다면 분명히 이렇게 얘가 맞는 선행사가 이게 선행사라는 거예요. 선행사. 선행. 앞에 나와 있는 말. 그 말을 보충 설명해 주는 절. 이걸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그래요. 형용사는 영어의 도구 중에서 명동형부 전접대감. 그죠? 형용사는 앞에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충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얘를 꾸며주는 절이다. 그래서 명사구, 명사를 꾸며준다. 형용사 역할이다.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를 하나 써볼게요. 방금 얘기했듯이
This is the place. 이곳이 그 장소인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났던 장소야. 그래서 여러분 격세지감을 느끼는 때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이 놀던 그죠? 실개천이 흘러가고 그렇게 지질대던 그러한 새들의 노랫소리가 그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고향 땅을 밟아보면 가끔씩 격세지감이죠. 그죠? 높은 아파트가 서 있고 거기에 개울에는 그죠? 보트가 떠 있고 그 어린 시절 목욕하던 곳은 그런 아주 세상이 변하죠. 그래서 내가 태어났던 장소야.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멋지게 서 있지만 이곳은 내가 태어났던 그런 곳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곳이 내가 태어났던 그 장소. 보시다시피 얘는 관계 부사예요. 보시다시피 이 위치는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불완전절이고 관계 부사는 부사의 역할이니까 완전절인데 어쨌든 간에 the place라는 선행하는 말을 where 이하의 절이 도와주고 있다. 형용사절이고 북이라는 명사구를 위치 이하가 꾸며주고 도와주고 있다.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절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어떤 선행사가 뒤에 있는 말에 보충을 받고 있으면 그거는 어쨌든 간에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 부사절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고 의문 대명사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얘는 접속사 역할만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기본 구조가 항상 등장해야 돼요. 부사절이란 말을 하려면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항상 기본이 돼서 이 안에가 불완전한 절이 아니라 완전한 절을 항상 만들어서 이 접속사의 의미와 함께 문장 속에 쓰여져야지만이 부사절인데 우리가 미리 연구해 놓은 학자들의 그것을 도용하면 되겠죠. 이제 접속사는 시간, when, while, as, until, as soon as 이런 게 이제 시간 접속사가 있고 조건, if, provided, now that 또는 supposing, suppos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보 although, though, 그죠? even though, even if,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as, 이런 것들이 양보, 이유, 원인, because, as, 또는 비례대조, 이런 의미들을 갖는 접속사들이 뒤에 주어 동사의 완벽한 구조의 절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부사절이라고 한다. 자, 그 설명을 왜 드렸냐면요. 아니, 갑자기 선생님 준동사 하시다가 웬 종속절이요? 자, 드디어 여기서 이제 굳이 여러분이 쓸 때 나는 명사절로 쓰고 싶어, 형용사절로 쓰고 싶어, 나는 부사절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예문 드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설명을 살짝 지우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형용사절을 이해시켰으니까 자, 볼게요. 자, 너 운전할 줄 아니? 몰라. I don't know how to drive a car 라고 썼습니다. 근데 I don't know 보세요. How I should drive a car 썼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차를 운전해야만 할지.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how I should drive a car는 이렇게 명사절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 나는 몰라요. 무엇을 모르는데 이 동사의 대상이 뒤에 필요하죠. 그죠? 여기는 타동사지. 타동사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목적어는 명사절이 하는 거야? 형용사절이 하는 거야? 부사절이 하는 거야? 명사절. 자, 그런데 여기 잘 봐요. 이렇게 주절의 주어하고 종속절의 주어가 같단 말이에요. 주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절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no touch, 만지면 안 되고 종속절을 만지는데 주절의 주어 같으면 빼고요. should drive는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얘도 준동사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should drive가 절의 개념에 있다가 주어가 사라지면서 준동사 개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명사절이 명사구가 되고 형용사절이 형용사구가 되고 부사절이 부사구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들을 투부정사로 바꿔요. to drive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I don't know how to drive a car라고 씁니다. 그러면 명사절이 명사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명사구안을 자세히 보시면 to drive라는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아하, 투부정사라는 것이 명사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투부정사의 특징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this 아니죠? I have a house. 자, 그 다음에 in which I lived here. 그죠? when요.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하게. 시제가 다르면 안 되겠다. I live with my family. 썼습니다. 보세요. 나는 내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in which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which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이걸 무슨 절이라고 그랬죠? 형용사절. 그죠? 선행사가 명사구니까 형용사절이에요. 이 전체로 쓰면 형용사절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주어하고 얘가 같은 거야. 얘를 빼버려. 그리고 얘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야. to live. 그리고 앞뒤에 있는 건 그대로 붙여줘. in which to live with my family. 자,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있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in which부터 여기에 나오는 in which부터 with my family까지 안에 들여다보시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형용사 구예요. 왜? 형용사절에서 구의 형태로 줄어든 거야. 그래서 똑같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형용사 구로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쯤 한번 얘기해 봅시다. 투부정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8개의 도구 중에서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장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I should study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왜? So that I 또 역시 마찬가지 could pass the exam.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난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똑같아. so that이야의 지금 절이 부사절인데 여기서 I하고 또한 역시 I하고 같기 때문에 이를 빼버리고 so that이야를 이렇게 to pass 이런 식으로 문장을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so that to가 아니라 이때는 so that이 어떻게 바뀐다? in order to, so as to 이렇게 바뀌어요. 뭐 이렇게 바뀌는 거 정도는 뭐 복잡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부사절에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부정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조동사 공부할 때도 그랬죠. can 그러면 이유 없이 암기해. be able to, must는 have to, has to. 이렇게 외웠던 것이 조동사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죠? will have to 또는 can has to 이런 식으로 can have t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듯이 또는 will be able to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활용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였었는데
투부정사만 나오면 계속해서 선생님들께서 투부정사는 구의 형태인데 절이 아닌 구의 형태인데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의 형태인데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할 때,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부사 역할을 할 때 문장에서 자꾸만 비교해서 여러분이 주잖아요. 할 수 있도록. 왜 연습하겠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방금처럼 절로 표현해주면 절은 절대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판별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준동사로서 구로 줄여 써주면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시켜서 그게 영어로 표현되면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투부정사의 특징은 명사, 형용사, 부사가 특징이에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다재다능한 녀석이죠. 그죠? 그 다음에 활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이걸 지우기 전에 결과적으로 종속절이 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있지만 어떤 조건이 맞는 세 가지에서 보았듯이 줄여쓰기 이거를 줄여쓰기 하면 종속절을 줄여쓰기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다?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라고 하는 구 형태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줄여쓰기 돼서 투부정사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분사는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름 자체도 동명사로 가지고 태어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하, 이걸 우리가 줄여쓰기 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동사. 이렇게 절로 표현되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본동사.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로 공부할 때 본동사, 준동사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빨리 판별해야 되고 등장하면 그대로 여러분이 번역해서 직독직해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본동, 준동, 준동, 본동 밑줄이든 블랭크든 거기에 본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 판별하라. 본동, 준동. 그래서 절대법칙의 1번 주절주절 안 돼요. 주동수태 확인하세요. 본동, 준동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동동시제도 있죠. 주절주절 안 돼요. 주동수태 확인하세요. 동동시제 확인하세요. 본동, 준동. 본동사냐 준동사냐. 현분, 과분.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 그래서 사자성어 5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어 문제입니다. 주절주절 안 돼요. 주동수태 확인하세요. 동동시제 확인하세요. 동사 보면 시제 확인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본동, 준동. 절을 만드는 본동사입니까? 여러분이 찾는 부분이 아니면 준동사 부분입니까? 판단해야지. 그 다음에 현재분사 써야 됩니까? 과거분사 써야 됩니까? 현분, 과분. 5개가 자 절대법칙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5개가 영어 시험 문제라면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무조건 출제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 5개입니다. 주절주절 안 돼요. 주동수태 확인하세요. 동동시제 확인하세요. 본동, 준동 확인하세요. 현분, 과분 확인하세요. 5개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의 개념을 쭉 이제 구의 개념으로 그래서 줄여쓰기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한번 느껴봤고 명사절이 6개 있고 형용사절은 무엇을 말하고 부사절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용은 또 제가 이게 출신이 동사잖아요. 그죠? 준동사 중에서 투부정사는 3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의 역할만 하겠지만 어쨌든 투부정사는 3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장 속에 들어가면 하나의 역할로 굳어지겠지만 자, 그러면 활용. 자, 단순하게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참고하면서 설명드릴게요. 1번 보시면 투동사 원형의 특징과 활용. 자, 1번 투부정사 만드는 법 동그라미. 투 뒤에 동사 원형을 붙인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make, makes, made, made. 뭐 역시 마찬가지 play, plays, played, played. 모든 동사가 3단 변화 하잖아요. 그죠? 비동사 같으면 am, are,
is, was, were, 그리고 been. 자, 얘 투부정사 만든다 그러면 to 다음에, to라는 게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to 다음에 이거 원형 붙이면 되는 거예요. make. 그죠? 이게 투부정사죠? 자, 그 다음에 to라는 전치사에다가 여기 play라고 하는 여기 현재 동사일 때는 play 지을 수도 있는데 원형의 play. 그 다음에 to 다음에 이때 비동사는 뭘 붙여요? 이 비동사의 원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be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to 다음에 be를 붙입니다. to be, to play, to make 이렇게 만드는 게 투부정사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얘가 문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딱 한 가지 기능만 한다는 거지. 자, 간단히 볼게요.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은 곧 믿는 것과 같다. 주어와 주격구어. to see가 명사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왜? 주어 역할이니까. to believe도 명사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보호 역할이니까. 그래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투부정사가 주어와 보호 역할을 하니 얘를 가리켜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 한다. 하지만 보세요. I am glad to see you. 여기에서 to see는 똑같은 to see지만 여기 명사 기능이지만 두 번째는 나는 너를 만나서 기뻐. glad라는 게 기쁜이라는 형용사잖아. 그죠? 근데 to see you가 누굴 수식하는 거야? 거꾸로 돼 있으니까 우리말에. 너를 만나서 만났기 때문에 기쁜. 이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라는 거야? 형용사 수식하는 건 부사 역할이죠. 그래서 부사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I have a beautiful. 그죠? 아름다운 뭐냐? woman. 자, 난 한 아름다운 여성을 그저 to see, 그저 만나보아야 할 한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today, 오늘 만나야 한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명사구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니까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형용사 역할이라는 거야. 뭐뭐 해야 할 여성. 명사를 수식하잖아. 그죠? 명사구 수식. 그게 형용사 역할이라는 거야. 똑같은 to see라 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이 명사 대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역할, 부사라든지 동사라든지 형용사를 수식하면 부사 역할, 또는 보호 자리나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면 명사 역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동동 시제처럼 시제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It seems that she is sick. 자, 해석해 볼게요. it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인칭의 it입니다. 대디아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아픈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때 해석이 안 되는 it 자리로 그녀를 강조하기 위해서 빼고 그 다음에 동사 seems는 그대로 가는 거죠. she seems. 자, 접속사 대시 주어를 잃었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의 주어를 잃으니까 얘가 줄여쓰기 돼야 돼. 뭘로 줄여쓰기 되느냐? 투부정사로 줄여쓰기 되는 거야. 그때 여기 있는 비동사는 여기 현재고 여기가 현재이기 때문에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to be로 바뀌어. to be sick. 그래서 위로 이렇게 쓰면 일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아픈 것 같다. 그녀가 아픈 것 같다. 이렇게 쓰면 이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로 쓸 거냐 구로 쓸 거냐는 건 너의 선택이지 반드시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왔을 때 글을 쓴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보세요. It seems that she was sick. 남자가 아프다면 좀 그래, 그죠? 여자가 아프다 그러면 좀 그래도 봐줄만 한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긴 한데, 그녀가 아팠었는 것 같다. 위에 거는 지금 그녀가 아픈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위에 거는 아팠었나 보다. 모처럼 만에 만나는데 퀭 해가지고, 그죠? 먹지도 못하고 막 피기가 없이 그런 모습으로 친구가 등장했어요. 그녀가 아팠었는가 봐요.
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똑같아. 저 위에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 자, 여기 she를 it에 의미도 없는 she 자리로 빼고, it 자리로 빼고, seems 들어가. 대신 잘 봐요. 여기는 요렇게 to 부정사를 이렇게 to 요 비동사를 원형 써서 to be로 썼어. 시제가 같거든. 현재의 아픈 것과 판단이 같아. 그런데 여기는 처럼 보이는 것이 이때 이 was라고 하는 건 과거잖아. 그럼 얘가 먼저 일어난 상태나 동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자가 그녀가 아팠었던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아픈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를 투부정사로 바꿀 때 단순형으로 바꾸면 안 돼. 이 투부정사도 어쨌든 동사로서 동작이나 상태가 있었던 건데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be라고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요. 바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넘어야 할 첫 번째 숙제입니다. 자, 저기 활용해서 to 원형을 쓰면 이걸 단순 부정사라고 그래. 단순한 부정사다. 근데 to 다음에 have pp를 쓰잖아요. 그러면 얘를 완료 부정사라고 합니다. 완료 부정사라는 것은 잘 들어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절이 현재일 때 현재보다 먼저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 주절이 과거일 때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완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완료 부정사는 주절보다 먼저 발생한 동작 상태를 표시할 때는 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to have been으로 쓰셔야 돼요. 얘는 아픈 것 같다, 아팠었던 것 같다. 약간 다르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거기 보시면 투부정사 만드는 방법의 1번은요. to 동사 원형을 썼고요. 2번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to have been이라고 하는 2번의 두 번째 완료 부정사가 있습니다. 아팠었던 것 같다. 아팠던 것 같다. 아픈 것 같다. 두 동사를 만들어 똑같아. 두 동사도 뭐 to 붙이면 to do가 원형이죠. do, does, did가 to 뒤에 가면 마치 to가 조동사처럼 단연 원형만 씁니다. to do.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4번 동그라미 앞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그 힘든 일을 해왔노라고. 이때 say의 동그라미 치시고 대절 속에 has done의 동그라미 쳐요. say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it is said 수동태로 바뀌어서 by people을 없애줬고요. 대절 속에 has done은 준동사로 바꿀 때 먼저부터 오래전부터 그 힘든 일을 해왔던 거하고 사람들이 현재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일이 시작된 점이 먼저 발생했죠.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 써야 돼요. 그래서 he is said to have done, to have done, do, does, did, done, to have done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료 부정사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 4번 같은 경우는 앞에 is said란 현재형 동사와 대절 속에 has라고 하는 건 현재 동사야. 같은 시제일 때는 무슨 뭘 쓴다? 단순 부정사 to have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든 두동사든 have 동사든 자, 비동사의 단순형은 to be, 비동사의 완료형은 to have been. 자, 두동사의 단순형 부정사는 to do, 완료형 부정사는 to have done. 그 다음에 have 동사는 to have인데 to have had가 되는 거죠. to have had. 그래서 그건 상당히 주의하시고요. 거기까지는 좀 어려워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당연히 보세요. He wants to pass the exam. 그는 앞으로 미래의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 이때 단순이에요. 투부정사가 단순형으로 나오면 같은 시제거나 미래의 사실이지만 투부정사가 완료형일 때는 먼저 과거나 과거 완료에 먼저 일어난 사실, 현재 완료 먼저 일어난 사실. 그래서 he is said to have passed the exam last year. 그가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he is said by people이 뒤에 사람들이 보세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had, 현재니까
has passed the exam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he passed the exam 이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뒤에 뭐냐 last year 작년도에라고 하는 과거 표시 부사가 딱 들어가 줌으로써 여기 현재 완료의 개념은 될 수 없고 작년은 과거니까 이렇게 써서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사실이 공존하니까 여기가 줄여쓰기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To have passed 완료 부정사 쓰고 과거니까 완료 쓰고 the exam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시험 문제 5번 동그라미의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명사구에 속한다.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있으면 명사 역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3번이 보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want to see라고 돼 있어. 2번 동그라미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외우셨죠? 타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 암기하고 타동사 뒤에 동명사 쓰는 타동사 암기하고 징글징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드디어 이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want, hope, expect, decide, refuse. 그죠? 이런 식으로 manage, tend, 그 다음에 intend, pretend 뭐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어떻게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그 처음에 달달달 외우려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두 개씩 여러분이 만만한 것부터 만만하니 그 만만한 것부터 조금씩 저런 게 어디에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도 명사구에 속하는 것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를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완료형 부정사 거기 다시 네 번째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투부정사는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앞에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고 대명사 뒤에서 he has something to drink now. 그는 지금 마실 수 있는 something을 수식하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이고요. 비동사 뒤에서 서술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것은 형용사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처럼 투부정사가 명사나 형용사 기능이 아니면 다 부사적 용법인데 여기서 부사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목적이 제일 많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결과도 많아요. 뭐뭐해서 결국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하기에, 뭐뭐 그죠? 한 걸 보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사나 형용사 아니면 다 부사인데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의미가 중요하니까 4번 동그라미 투부정사가 명사나 형용사 기능이 아니면 부사 기능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때 의미로는 목적, 결과, 이유, 원인, 정도, 판단의 근거 또는 형용사 부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요거 밑줄 그어놓으시고 좀 그냥 가끔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10개 제가 외우라고 거기 지금 대충 써드렸죠. want, plan, decide, expect, refuse, manage, tend, intend, pretend, afford. afford하고 요즘 빼먹은 게 뭐가 있나? afford하고 plan이 없네.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예문 He managed to support his large family. 그는 그의 대가족을 그럭저럭 부양하였다. 두 번째, He can afford to buy the luxury car. 그는 그 멋진 차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투부정사를 쓰는 거를 얘는 뭐 왜 투부정사를 쓰나요? 왜가 없어. 어떤 동사가 투부정사를 명사구로 취하는 거지. 동명사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암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암기를 해줄 건 해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별표 3개짜리인데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기본 영어에 필요한 거지만 기초 영어에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 우리가 맨날 기초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난생 처음 배웠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자주 쓰이니까 완전히 기초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각동사, 사역동사로 나와 있는 것들을 5번 정리했으니까 저기 보시면 help 다음에 투부정사는
help가 돕다는 의미일 때 투부정사의 to를 생략한다. 1번이 그 뜻이에요. 잘 적어두시고. 두 번째, have 목적어 투부정사에서 have가 사역동사면 투부정사의 to를 빼고 원형부정사를 쓴다. make가 사역동사거든요. 목적어 뒤에 원형부정사를. see가 지각동사고 hear가 지각동사인데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러면 여러분은 아하, 오형식 문장을 얘기하는구나. 원형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 여기에 지금 대부분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게 타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가진다면 얘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형식으로 따지면 3형식 문장이거든요. 근데 영어는 보세요. he, 그는 허락해 줍니다. allows me, 내가 to use his computer. 이렇게 쓰는 문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가 영어는 제일 많아요. 이 몇 형식 문장이야? 5형식입니다. 5형식은 이걸 5형식이라고 그래. 주어 동사 관계, 주어 동사 관계를 우리 5형식이라고 그래. 그는 허락한다. 내가 쓰도록 그의 컴퓨터를. 그죠? 그런 뜻이라면 이게 다 5형식이야. 쉽죠? 5형식이 이렇게 쉬워.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의 관계가 숨어 있으면 그게 5형식인데 이때 여기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에 쓰는 게 제일 많아요. 영어는. 그렇지만 여기다 투부정사 안 쓰고 뭘 쓴다는 거야? 원형을 쓴다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를 네모를 잘 읽어보세요. 2번, 3번, 4번, 5번이 바로 그런 거고 1번은 그죠? 서비스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연히 투부정사에 대한 그런 활용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징을 공부를 했는데 그냥 소홀찮게 지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명사기능, 형용사기능, 부사기능을 한다. 단순형도 있고 완료형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명사, 형용사 용법이 아닐 때는 부사용법인데 부사용법일 때는 목적, 결과, 이유, 원인, 그 다음에 그죠? 정도, 판단의 근거, 조건 이런 것들이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3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10개를 적어드렸습니다. 그것도 그저 5개씩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별표 3개짜리인데 워낙 많이 나오고 우리가 평상시에 기본적인 대화를 하고 영어를 쓸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기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초가 아예 쉽고 아주 저기에 쓰레기 같은 그걸 주워서 공부하는 게 기초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경우 have와 make, see와 hear 이렇게 4가지 경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allow, permit, admit, 그 다음에 want, expect, advise, tell, ask, cause, 그죠? 여기 엄청나게 많은 동사들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취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타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기본 책에 가서 배우시고 우리는 지금 지각동사, 사역동사로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강의 마지막 부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 여러분 공부라는 게 그렇다고 그랬어요. 산에 오르듯이 한 계단 한 계단 힘들지만 가는 만큼 여러분은 정상에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고 뒤는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어지럽습니다. 앞을 보면서 꾸준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어요.